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상승으로 나왔다가 뒷심 부족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음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음봉,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선물 시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4,200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봉을 지켜주려면 끝날 때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선물이 매도를 치고 있다 보니까 좀 상승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2차 전지 섹터를 상당히 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락, 지수 반등이 역시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상당히 섹터별로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부터 기관들은 반도체 업종을 좀 많이 매매를 했고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2차 전지 섹터를 조금 더 주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지수가 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미국 증시가 그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AMD라든가 엔비디아 그밖에 모든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식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미국의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 관련, 또 요즘에 AI라고 해서 AI가 새로운 반도체의 순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로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알버말 주식도 계속해서 감원이라든가 투자 규모 축소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여기에 테슬라도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섹터, AI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점이 우리나라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패드워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패드워치인데요. 3월 달에 금리를 그 당시에는 이제 인하하겠다라는 표시가 약 70%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40%대까지 떨어졌고 거의 동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은 동결이 좀 다시 우세가 되고 있다. 당분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빠르면 5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요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12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연초에 조정받다가 다시 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반도체 주식들을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그거를 주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문제인 거죠. 다우라든가 나스닥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도 지금 0.5%가 좀 올라가지고 여기 고점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좋아요. 11월 달, 12월 달 연초에 살짝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5월 달이 첫 금리 인하 5월이나 6월 쪽에 첫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미국은 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가
소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증시, 옆 나라 일본 증시만 해도 상당히 잘 올라갑니다. 일본 증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일본 증시 고점을 계속해서 오늘도 1.6%가 상승이 나왔고 이 주봉인데요. 주봉도 계속해서 고점 잃어버린 30년의 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정도로 상당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만 좀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바로 홍콩하고 중국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생 지수도 계속해서 2%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도 그래서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그 무역 관계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익스포저가 상당히 좀 높아요. 미국만 의존해야 되는데 아무튼 미국도 이제 물론 수출을 많이 해야 돼서 자동차라든가 판매를 해야 됐지만 기존에 우리가 여기 반도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을 중국에다가 많이 팔아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화학 쪽은 경기가 안 좋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중국에서 경기를 좀 풀어주면 좀 좋아지는 그런 섹터인데 반도체도 팔고 싶어도 미국이 팔지를 못하게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뭐라 그럴까요? 샌드위치라고 그럴까요? 가운데 껴가지고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중국이나 홍콩 증시를 따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해결이 좀 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좀 변동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선물 매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올해 작년까지 합치면 6조가 넘었고요. 올해만 5조 3천억의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지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 해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좀 괘씸죄에 걸렸다라고 할까요? 갑자기 공매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매도 이상의 매도가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선물 시장이 매수로 전환되고 그래야 환율도 좋아지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수가 전환이 되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지수가 좀 못 올라가고 개별 종목 섹터 뉴스에 따라서 바짝바짝 움직이는 수단매만 짧은 수단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배터리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을 보였는데 지수 관련주들이 못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기사인데 K배터리 올해는 이제 숨을 고르고 내실을 다지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배터리 3사 실적 전망을 보면 모두 소폭 성장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작년처럼 큰 폭의 성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말부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줄줄이 전동화 계획을 미루거나 축소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배터리 출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때까지는 약간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기업들이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 배터리를 빨리 상용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올리고 있고요. K온도 전통형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었고 4680 배터리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하고 LFP 4680 배터리도 SDA 양산할 계획이다. 약간 시간을 좀 벌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투자를 해갖고 상당히 지쳐 있는데 재무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이게 자전거처럼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자전거는 페달 안 돌리면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휴지기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기업의 입장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분봉이 나오면서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과거 같으면은 좀 공방 상승하고 올라야 되는데 시장도 못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 선물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실적 시즌이 오다 보니까 아마 에코프로 BM이 차라리 빨리 실적 발표를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게 1월 말에 나올 줄 알았더니 또 2월 초에 2월 7일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는 좀 약재가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좋겠는데 좀 실적 발표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은 2월 7일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계속해서 AI 이쪽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샘 올드번이 이거 최태원 회장 SK의 그 최태원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AI 칩 동맹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좀 필요한가 봐요. 이 SK가 AI 반도체 삼성보다는 AI 반도체는 SK라고 하네요. 그래서 SK의 시장을 만나고 가겠다라는 거 보면 아무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파트너 오픈 AI의 파트너를 보면은 소프트뱅크라든가 뭐 TSMC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아랍에미리 여러 가지 투자를 좀 받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녹여져지면서 반도체, 특히 AI와 관련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프로도 또 음봉이 좀 크게 나와서 좀 걱정인데요. 오늘 같은 날 또 한병화 아시죠? 그 친구 또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내놨어요. 10만 고프로 거기에 삼성증권도 한 25만 원으로 고프로 BM을 목표가를 좀 떨어뜨렸죠. 뭐 증권가의 목표가 하락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한참 이제 그 뭐랄까 매수세가 약할 때 투자 심리가 약할 때 자꾸 이제 저런 레포트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가격이 변하거나 이랬으면은 상관없는데 왜 굳이 조금만 심이 약해지면 반복적으로 저렇게 레포트를 내는지 참 얄밉습니다.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안 좋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꾸 저런 얘기가 나오면 못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적극적인 수급이 없다 보니까 반등도 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한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상위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반등이 안 나오면 코스닥도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섹터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에코프로가 최소한 보합권에서 버텨줘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오늘같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좀 빠져준다 그러면 지수가 양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종목들 짧은 테마주 위주의 순환 장세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또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현실적인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되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 그래서 개별 종목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조선주 쪽 하나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매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소통방에서 오늘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요겁니다. HSD 엔진. 왜 뜬금없이 조선주냐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냐 뭐 이건데 이거를 왜 제가 이거 매수를 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한국의 조선주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수주를 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LNG나 뭐 LPG, 암모니아선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국도 LNG 선을 상당히 많이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저가 수주를 냈음에도 워낙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이 수주를 따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조선 업종이 가다가 좀 안 좋아지는 배경이 뭐냐면 자꾸 불량이 나오잖아요. 불량. 그죠? 한국은 비싸고 중국은 싼데 자꾸 불량이 터진단 말이에요. 가다가 멈춘대요. 이게 배가 가다가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는데 이 배를 움직이는 건 뭡니까? 바로 엔진이잖아요. 엔진. 그러니까 자국 내 엔진은 안 쓴단 말이에요. 멈추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엔진 요게 HSD 엔진이 옛날에 두산 엔진이었어요. 두산.
두산그룹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인데, 그래서 여기 HSD 엔진으로 중국이 수주를 따든 한국이 수주를 따든 요게 다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엔진 쪽으로는. 그래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수주가 이쪽 HSD 엔진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이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를 그리고 오늘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늘 말씀드렸던 121선이죠. 121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죠? 여기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121을 넘겨야 돼요. 떨어지면 빠지고 121을 넘기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떨어지면 하락하고, 그렇죠? 여기 121선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해도 될 만하다라고 받고, 그 다음에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수급이 보시다시피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에, 주식은 연기금이 사야 좀 오래 가요. 투신이나 사모펀드 애들은 단타를 많이 치기 때문에 돈을 자꾸 회전시킵니다. 짧게 짧게 나오는데 연기금은 돈이 많잖아요. 달달이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연기금은 꾸준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꾸준히 사는 기업 중에서 하나, HSD 엔진을 오늘 10,000원에 샀고 오늘 1,300원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아무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회사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전망이 좋고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가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이 좋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은 모든 모태는 아무리 뭐 뉴스가 나오고 뭐 정치 관련주들이 오르지만 정치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어떤 수혜를 받아가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근거가 이거 아닙니까? 이 근간이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주식은 실적이 좋아져야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대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더라 하는 것들이 주가가 반영이 되면 올라가는 거고, 바로 갈지 좀 눌렀다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수급 상황도 좋아지고 있고 전체적인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수주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 여기에 시장에서 부각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제가 수익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스톡방에서 제가 목표 수익률, 이거 꼭 맞는 건 아닌데 목표 수익률을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단기는 짧게니까 3에서 10% 정도 나오면 무조건 정리하고요. 스윙은 10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중장기는 최소 20% 정도를 보고 소통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요거는 이제 시장에 따라 틀립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로 단기, 요즘 장세는 좀 단기 위주로 많이 가고, 좀 안정됐다 싶으면 스윙하고 단기를 겸해서 가고, 그 다음에 시장이 대세 상승이 탔다. 그럼 무조건 좋은 주식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럴 때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50, 50, 100%, 2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연초에 2차 전지 섹터를 사서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5배, 10배 수익이 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을 보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필승을 사칭하는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카톡을 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뭐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다 거짓이고 사칭하는 채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칭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무료로 주다 보니까 이거를 또 뛰어다가 무료 방이 있다라고 사칭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텔레그램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명 확인을 꼭 합니다. 텔레그램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텔레그램이에요. 시장은 계속 어려운데 그나마 조금씩 계속 단기 매매 및 중기로 수익 매매를 해가면서 어려운 시장을 헤쳐나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5월 달부터 시작하더라도 시장은 벌써 2개월 정도 선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작해서 최소 25년까지는 금리 인하 시즌이 이어질 겁니다. 그때는 생각보다 많은 종목들, 개별 종목, 개별 섹터, 다른 섹터들을 폭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이때를 함께 하실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칭으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 이렇게 1년 단위로도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 원, 3개월 하시면 21만 원까지 여기까지만 받아요. 월 7만 원꼴로 그러니까 뭐 문자 비용, 서버 관리 비용만 받고 사칭 애들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는데 이런 것들 절대 할 수 없게끔 요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멤버십을 해지하시면 최소 3개월 동안은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를 원하시고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운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뭐 그래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장세인데 아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2차 전지 섹터를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조금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 개별 종목으로 좀 이겨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가 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수익률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더 여러분들이 쉽게 할 텐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 알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제 하려고 막 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보다는 더 수익이 낮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알겠죠? 뉴스를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뉴스가 떴어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앤다. 물론 이제 그 이마트하고 롯데쇼핑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폰 살 때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 보조금을 뭐 30만 원 정도만 해라라고 정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휴대폰 팔 때 약 한 70%까지 지원해주고 약정을 뭐 5년을 해라, 3년을 해라 이러면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휴대폰을 일반인들이 좀 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이 생기고 나서 상당히 좀 비싸고 하잖아요. 30만 원밖에 공시지원금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휴대폰 바꿀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할부해도 뭐 150만 원 줬던 거를 어느 정도 공시지원금 하면 뭐 100만 원이나 아니면 뭐 70만 원이나 아니면 더 준다 그러면 통지라 그러죠. 그런 데가 한 50만 원이면 사는 거 200만짜리를. 그죠? 이러면서 휴대폰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최근에 그 갤럭시 S24가 여기에 AI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돼서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1년 만에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해서 관련 기업들을 제가 소통방에 넣어 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관련 기업들이 조금씩 아직은 좀 반도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데 요것도 곧 소통방에서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빠르면 내일 정도 들어갈 겁니다. 조금만 빨리 가시면 돼요. 남들보다 조금 한 걸음만 빨리 가도 이렇게 확산될 때 또 사람들이 막 돌려올 때 우리는 좀 샀고 있다가 막 살 때 이럴 때 이제 분할해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많이 앞설 필요는 없고요. 딱 한 발짝, 반 발짝만 빨라도 주식에서는 수익이 납니다. 지금처럼 뉴스로 막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류의 종목들이 움직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이런 뉴스가 나오면 휴대폰 잘 팔겠구나. 그럼 S24에 뭐 들어가는지 누가 했는지를 딱 보고 관련주가 돈이 몰리겠구나. 이렇게 딱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활화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그냥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연계해가지고 어느 쪽에 가장 수혜를 볼 것이냐 이걸 따져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결론까지 나오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투자하시는 투기 말고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요. 이거 사는데 뭐 겁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회사가 좋아진다고 여기
121선 넘어서 양봉이 나오고 있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매수를 하시면 크게 여러분들이 뭐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떡합니까 이거. 예. 뭐 지금 뭐 팔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고의 좀 세월이 좀 지나야 되는데 더 이상 빨리 안 떨어지는 그런 반발 매수가 나와줘야 된다. 지금 여기서 더 꼬꾸라지면 좀 힘들어져요. 빨리 양봉이 나와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주변 환경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가지고 최악이란 얘기는 곧 반등이 또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곧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과거에도 보면 그 한병화가 떠들 때가 보면 꼭 바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병화의 시각이 되게 짧아요. 이 친구가 시각이 되게 짧습니다.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유진증권 저기 텔레그램만 가면 하여튼 그냥 안 좋은 얘기를 도배를 해요. 맨날. 약간 고집을 그렇게 피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장수할 겁니다. 욕을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어갖고 아마 백사까지 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시장의 변화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추세를 바꿀 만한 호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항상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니까요. 뭔가 시장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때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